세훈 씨가 형이라 부르는 주하늘 대표가 오늘 내 진짜 이름을 불렀는데요. 심장이 왜 이리 뛰는 걸까요? 오늘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원은 그 한마디에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크리스탈 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따르르 소리를 냈고요. 차정원. 주하늘이 입술을 천천히 움직이며 그 이름을 발음했을 때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샹들리에의 반짝임도 클래식 음악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 세 글자만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죠. 지금까지 모두가 그녀를 주영채라고 믿어왔습니다. 심지어 정원 자신도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주영채야라고 되뇌며 그 이름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었는데요. 그런데 주하늘은 칼날 같은 눈빛으로 너무도 차분하게 본명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정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고요. 이 남자, 공난숙의 아들, 세훈 씨가 형이라 부르는 사람, 그리고 주영채의 친오빠, 주하늘은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지막하게 치명적으로 속삭였어요. 목걸이요. 정원 씨가 차고 있는 그 목걸이. 영채가 좋아하던 패턴이 아닌데요. 정원의 손이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사인. 주하늘이 테이블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 쳤어요. 영채는 축, 받침을 저렇게 꺾지 않아요. 항상 둥글게 마무리했거든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판단은 사형 선고처럼 냉정했습니다. 정원은 애써 웃었는데요. 입꼬리를 끌어올리느라 볼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것 같았어요. 하늘씨, 그런 농담. 위험한 거 아세요? 목소리는 밝게 나왔지만 손끝은 테이블 아래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늘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요. 농담이면 좋겠는데요. 그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원씨,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세훈이도 곧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철컥. 문이 열리며 세훈이 들어왔습니다. 형, 오늘도 먼저 와 있었네. 세훈의 환한 미소와 함께 던져진 형이라는 호칭. 하늘의 어깨를 툭툭 치는 그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두 사람의 오랜 신뢰를 증명했지만 정원에게는 심장을 찌르는 비수였습니다. 세훈과 하늘이 주고받는 눈빛. 거기엔 의심이 없었어요. 그 믿음의 끈끈함이 역설적으로 정원을 더 벼랑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저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정원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뺨이 굳어져서 표정이 마네킹처럼 어색해졌어요. 정원의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한혜라, 세훈의 어머니이자 그룹의 부회장. 그녀는 정원을 며느리로 들였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었어요. 늘 차갑게 선을 그었고 시험하듯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영채야, 내 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와인 기억나니? 영채야, 너희 집 정원에 있던 장미 품종이 뭐였지? 영채야, 내가 초등학교 때 다쳤던 곳이 왼쪽 무릎이었나? 매번 덧치였습니다. 정원은 그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며 기억이 흐릿해요. 어머니라고 답했고 헤라는 차가운 미소로 트라우마였으니까 라고 넘어갔죠? 하지만 요즘 헤라의 경계심이 유난히 높아졌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돈, 공난숙. 겉으로는 우아한 동맹, 속으로는 칼을 품은 적이었습니다. 시장 지분부터 재단 이사 구성까지 두 여자는 사사건건 충돌했어요. 경영회의에서는 미소 짓다가도 이사회 표결에서는 서로의 목을 조르듯 싸웠습니다. 정원은 그 틈바구니를 기회로 삼으려 했는데요. 주하늘이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대놓고 갈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훈을 챙기는 모습이 더 다정했어요. 세훈아, 이번 보고서 구조 다시 봐. 너 이런 거 급하게 넘기면 헤라 부회장님한테 바로 물어뜯겨. 역시 형이야. 세훈의 웃음소리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원에게 그 장면은 고독 그 자체였어요. 세훈에게 하늘은 기댈 수 있는 형. 정원에게 하늘은 가면을 꿰뚫어보는 칼끝.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늘의 말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온기가 스며 있었거든요. 위협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려는 듯한 그 모호한 태도가 정원의 방어막을 흔들었어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저녁, 둘만 남았을 때 하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원 씨. 그가 천천히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나는 우리 집안 싸움에 정원 씨를 끌어넣고 싶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미 들어와 버렸네요. 정원은 잔을 받아들며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씨는 날 밀어내려는 거예요. 아니면 끌어주려는 거예요? 하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와인 잔을 빙글빙글 돌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둘 다요. 정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밀어내야 당신이 안전하고. 하늘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끌어줘야 당신이 덜 외로워 보이니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원은 자신이 외롭다는 고백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하늘이 먼저 알아채버렸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정확하게. 바로 그 시각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한혜라는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공난숙 회장님, 한혜라 부회장님. 두 여자의 목소리는 벨벳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면도날이 숨어 있었어요. 주하늘 아드님이 우리 며느리 곁을 맴돈다던데요? 헤라가 낮게 웃었습니다. 사돈된 도리로 말릴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공난숙의 대답은 칼날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고 영채의 오빠인데요. 내 아들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잠시 정적. 사돈도 아드님도. 공난숙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찍어 말했어요. 요즘 판단이 흐린 건 아닌지 먼저 보시고요. 딸깍. 통화가 끊겼습니다. 헤라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주하늘, 그 아이부터 정리해야겠네. 헤라가 정리한다고 마음먹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받습니다. 정원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원의 머릿속에서 주영채라는 이름이 무게를 더했습니다. 주하늘과 주영채는 남매. 지금 정원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누군가의 미래를 떠받치고 누군가의 복수를 완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알아챘고 세훈은 아직 모르지만 그 순진함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었어요. 세훈이 형이라며 하늘을 부르는 그 다정한 호칭이 역설적으로 정원을 더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둘이 저렇게 끈끈하면 결국 의심은 나에게로 꽂히겠지? 결정적인 말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하늘이 발코니에서 어둠 속에서 낮게 속삭였거든요. 정원 씨. 그 호칭에 정원의 몸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나는 이미 알아버렸는데요. 하늘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다만 세훈에게는 그가 고개를 돌려 정원을 봤어요. 내가 말 못해요. 그 애가 나를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정원은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침묵은 보호일 수도 있고 더 큰 폭발을 미루는 도화선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정원은 속으로만 대답했어요. 하늘씨, 그 침묵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지 파멸로 밀어넣을지 나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날 밤 정원은 책상에 앉아 주영채의 서명을 한 번 더 연습했습니다. 축 받침을 둥글게 둥글게. 손이 떨렸어요. 획 하나를 고치려다 펜촉이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찍. 얇은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 정원은 그 소리에 멈췄습니다. 이 가면도 생각보다 쉽게 찢어질 수 있겠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 내가 먼저 벗길까? 아니면 벗겨지기 전에 판을 뒤집을까? 바로 그때 윙윙윙.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하나. 한혜라. 그 세 글자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정원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칼날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숨는 사람이 아니야. 정원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선수가 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헤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채야, 내일 아침 일찍 집으로 와. 할 이야기가 있어. 알겠습니다, 어머니. 통화가 끊기고 정원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찢어진 서명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활활. 종이가 타올랐고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정원은 그 불꽃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주영채는 오늘 밤 여기서 죽는 거야. 내일부터는 차정원으로 싸우겠어. 당신이 건양의 며느리인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아침 7시 정원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카톡, 문자, 알림이 끝없이 쏟아졌어요. 손이 떨리는 채로 화면을 켰을 때 그녀는 숨이 멎었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주영채 학력, 의혹. 건양그룹 며느리 후원금 스캔들. 주영채 위조, 서류 논란.
손가락으로 기사를 눌렀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건양그룹 세운 부사장의 부인 주영채 씨가 해외 대학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재단 후원금 중 일부를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며 정원은 기사를 읽다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화면이 금이 갔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학력 위조? 후원금 횡령? 정원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가면. 이게 헤라 부회장님의 작품이구나. 세우는 회사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시선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부사장님 부인 기사 봤어? 진짜 학력 위조래요. 건양 망신이네, 완전. 세우는 주먹을 꽉 쥐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이 그를 노려봤죠. 세운 부사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부인 문제로 그룹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명하시든가 아니면 부인을 정리하시든가 해야죠. 세운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와이셔츠 칼라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고개 숙여본 적 없는 남자가 아내 때문에 무릎을 꿇었어요. 복도로 나온 세우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전화기를 꺼내 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뚜. 정원아, 제발 받아.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하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수십 개의 기사와 댓글, 그리고 출처불명의 파일들이 떠 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조작이네. 하늘은 파일 생성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단 하루 만에 만들어졌더라고요. IP 추적을 해보니 건양그룹 본사와 연결된 서버였습니다. 헤라 부회장. 하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원 씨, 지금 어디세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이건 함정이에요. 하지만 정원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늘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전 이미 움직이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이번엔 제가 먼저 칼을 빼볼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하늘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원 씨, 당신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오후 3시. 정원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댔죠. 주영채 씨,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후원금 횡령은 사실입니까? 건양그룹 며느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은 차분히 단상에 섰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채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를 향한 의혹들 모두 읽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어요.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정원은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이건 누군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조작이에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학력을 위조하지 않았고 후원금을 빼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정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이 조작을 만든 그 손, 그녀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잡히면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쾅. 기자회견장이 폭발했습니다. 누굴 지목하는 겁니까? 혹시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겁니까? 건양그룹 내부 싸움인가요? 정원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기자들 사이를 걸어 나갔습니다. 플래시가 끝없이 터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걸었죠. 마치 전쟁터를 걷는 여왕처럼. 그날 저녁, 한혜라는 자신의 서재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정원의 모습이 클로즈업 됐어요. 잡히면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헤라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크리스탈 잔이 샹들리에 불빛에 반짝였죠. 후후, 대단하네. 그녀는 잔을 홀짝이며 웃었어요. 이제 내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주영채. 헤라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차 자료 준비됐어? 네. 부회장님. 언제든 공개 가능합니다.
좋아. 일주일 뒤에 터뜨려. 이번엔 세훈이도 같이 끌어내려야 해. 세훈 대표님까지요? 헤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다면 그것도 적이야. 통화가 끊겼습니다. 헤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사랑? 가족?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세훈을 만났습니다. 둘은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형, 무슨 일로? 세훈이 묻기도 전에 하늘이 서류 뭉치를 탁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세훈은 서류를 펼쳤어요. 그 안엔 IP 추적 기록, 파일 생성 날짜, 그리고 건양그룹 서버 접속 로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정원 씨를 조작한 증거야. 세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하늘이 세훈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너희 어머니 한혜라 부회장님이 만든 거야. 세훈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형, 그게 무슨... 세훈아, 하늘이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네 어머니가 정원 씨를 무너뜨리면 너도 같이 끌려들 거야. 헤라 부회장은 이미 2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엔 너까지 타겟이야. 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었죠.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야. 집에 돌아온 세훈은 거실에서 정원을 마주했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적만이 공간을 채웠죠. 세훈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는 정원의 손을 잡았어요. 정원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믿어줘. 내가 뭐든 해결할게. 하지만 정원은 그 손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세훈의 손이 허공에 남겨졌어요. 정원아? 정원은 세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 손이... 정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 편이면 끝까지 잡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아니면 지금 놓아요. 정원아, 무슨 소리야. 난 이제 사랑보다 복수가 먼저야. 쾅. 세훈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원은 그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고 세훈은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아내를 잃고 있어. 세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더 이상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아내가 이미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그날 밤 정원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엔 하늘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정원 씨, 혼자 싸우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정원은 메시지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도와준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어요. 하늘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정원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헤라 부회장님을 무너뜨릴 차례예요. 그녀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두꺼운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헤라 비리 조사 보고서. 정원은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엔 헤라의 불법 비자금, 주식 조작, 탈세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버린 딸을 조작으로 무너뜨리려 했죠? 정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진짜로 무너뜨려 드릴게요. 그녀는 파일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도시를 덮고 있었죠. 정원은 속삭였어요. 헤라 부회장님, 이제 당신 차례예요. 사랑도 권력도 결국은 누가 더 잔인하냐의 문제죠. 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갈색 봉투. 그 안에서 꺼낸 서류들이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첫 장, 입양 서류. 정원의 눈이 그 제목에 고정됐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넘기자 다음 페이지가 나타났어요. 입양아 성명 차정원. 생년월일 1995년 3월 14일. 입양 부모 한혜라. 차기범 심장이 멎었습니다. 라고? 정원은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 그건 자신의 본명이었어요. 그리고 입양 부모란에 적힌 이름. 한혜라. 날 입양했다고? 정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빨갛게 변했어요.
분노가 폭발하듯 치솟았거든요. 이게 무슨...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친부모란이 있었는데 이름이 지워져 있었어요. 검은 매직으로 지워진 흔적.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거였죠. 하지만 그 아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필기체로 휘갈겨 쓴 글씨. 이 아이는 절대 진실을 알아선 안 됨. H. 한혜라의 이니셜. 정원은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날 버린 여자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정원은 서류를 숨기지 않았어요. 그대로 책상 위에 둔 채 말했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공난숙이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샤넬 수트에 진주 목걸이. 그녀는 여왕처럼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봤군요. 난숙이 책상 위 서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보낸 거예요. 정원은 난숙을 노려봤어요. 왜요? 왜 이걸 제게? 난숙은 의자에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복수하고 싶죠?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대답했죠. 난숙은 그 눈빛을 읽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혜라는 당신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용했죠. 난숙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당신을 주영체로 만들어서 세훈과 결혼시킨 것도 결국 자기 지분을 지키려는 계산이었어요. 진짜 딸은 필요 없었던 거죠. 그저 쓸모있는 며느리가 필요했을 뿐. 정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난숙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위험해지니까 버리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만하세요. 정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더 들려드릴까요? 한혜라 부회장이 당신을 버린 이유. 난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당신이 너무 똑똑했거든요. 너무 강했고 너무 닮았어요. 한혜라 자신을. 정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은 자기보다 강한 여자를 못 견뎌요. 딸이라도요. 난숙이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버렸죠. 겁이 났으니까. 정원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난숙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복수하고 싶으면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류를 책상 위에 밀어냈어요. 단, 대신 거래를 하죠. 정원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경영권, 이전 계약서. 난숙이 설명했어요. 헤라 부회장을 무너뜨리면 당신은 크라운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건양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저한테요? 왜냐고요? 난숙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헤라의 딸이니까요. 그리고 내 아들 주하늘이 당신을 선택했으니까. 정원의 눈이 커졌어요. 주하늘 대표가? 그 아이는 진심이에요. 당신을 지키려고 해요. 난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키는 것만으론 부족하죠. 이기려면 싸워야 해요. 난숙은 펜을 정원 앞에 놓았습니다. 선택하세요. 계속 당하며 살 건지 아니면 싸울 건지. 정원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각사각. 펜촉이 종이 위를 달렸어요. 차정원. 그녀는 자신의 본명으로 사인했습니다. 주영채가 아닌 차정원으로. 사인을 마친 정원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든 뭐든. 정원이 난숙을 똑바로 봤어요. 내 길 막으면 다 없앨 거예요. 난숙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잘 선택했어요. 정원 씨. 난숙이 문 앞에서 멈춰 서며 덧붙였어요. 참, 내일 이사회 있어요. 헤라 부회장이 당신 회의만을 올릴 거예요. 알아요. 정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전 반격할 준비를 했어요. 난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엄마. 아니, 한혜라 부회장.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다음 날 건양그룹 본사 이사회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맨 끝엔 한혜라가 앉아 있었죠.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안건은 주영채 이사 해임건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최근 스캔들로 그룹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헤라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됩니다. 바로 그때 쾅!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잠깐만요. 하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해임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그는 테이블 중앙에 서류를 탁 놓았어요. 이사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숨을 들이켰어요. 이게 뭡니까?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하늘이 대답했어요. DNA 검사 결과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영채, 아니 차정원 씨는 한혜라 부회장의 친딸입니다. 쾅! 헤라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친딸이라고? 그럼 입양이 아니라? 세훈 부사장은 알고 있습니까? 하늘은 헤라를 똑바로 봤어요. 부회장님, 30년 전 버린 딸을 기억하십니까? 헤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정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붉은 정장에 붉은 립스틱,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헤라 맞은편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여러분. 정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주영채가 아닙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어요. 제 이름은 차정원입니다. 그리고 정원이 헤라를 봤어요. 한혜라 부회장의 친딸이죠.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친딸을 버렸다고? 그럼 결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원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용당했습니다. 헤라 부회장은 저를 버렸다가 필요할 때 다시 주워서 며느리로 만들었어요. 정원아. 헤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버리려 하시죠. 정원이 씩 웃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버린 이유가 당신이 날 닮아서였네요. 헤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원아, 그건 그 이름 이제 당신 입에서 듣기 싫어요. 정원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헤라는 입을 다물었어요. 정원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해임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서류를 꺼냈어요. 한혜라 부회장의 불법 비자금과 주식 조작 증거를 제출합니다. 쾅! 서류가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헤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원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진짜 딸을 버린 대가가 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회의가 끝난 후 헤라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벽에 기댔습니다. 정원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원이 걸어 나왔어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헤라가 한 발 다가갔어요. 정원아, 나. 하지만 정원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헤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네요. 나날이 갈수록 충격적인 이야기와 눈을 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드라마 친밀한 리플리.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이번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영상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운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